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의료를 위해 헌신해온 김민재 원장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노후를 즐기면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걷는 것이 70세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실제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과도한 걷기는 건강을 유지하기는커녕 관절을 약화시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솔직히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의사들은 걷기를 과도하게 하면 이동성 문제, 만성 피로, 심지어 염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70세가 넘었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면 뭘까요? 소중한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더 좋고 스마트한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활기 넘치는 74세 은퇴자 박진수 씨를 만나보세요. 박진수는 걷기가 젊음의 셈이라고 믿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젊고 활기차게 지내기로 결심하고 수마일을 걸으며 포장도로를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수는 강해진 느낌은커녕 약해진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무릎과 허리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졌으며 에너지 수준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정기검진 중에 담당 의사가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걷기는 실제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의 관절에는 염증이 생겼고 근육량은 줄어들고 있었고 그의 몸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는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무리한 걷기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건강하고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사들은 너무 많이 걷는 것이 실제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관절 악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자연스럽게 연골이 쇠퇴하게 됩니다. 연골을 충격을 흡수하는 뼈 사이에 부드럽고 미끄러운 쿠션으로 생각하십시오. 특히 보도나 포장 도로와 같은 딱딱한 표면을 걸을 때 관절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흡수합니다. 어렸을 때 몸은 스스로 빨리 회복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연골 재생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는 일상적인 마모로 인해 관절이 회복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걷기는 연골과 그 주변 조직에 아주 작은 부상인 미세 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염증, 뻣뻣함,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져 갑자기 일상적인 움직임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오랫동안 걸은 후에 무릎이나 엉덩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체가 요구를 따라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지 없이 신발을 신고 걷거나 딱딱한 표면 위를 걷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보도, 휴식 없이 장거리 이동, 매일 수천 걸음을 걷는 등 이 모든 것이 관절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걷는 것은 정말 훌륭하지만 너무 많이 걷는 것은 불행하게도 장기적인 관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걷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수영, 자전거 타기, 지팡이 사용 등 충격이 적은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이는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는 동시에 활동성과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근육 손실과 약화. 많은 사람들은 혼자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주로 지구력 근육을 운동시키지만 실제로 근력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저항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감 소증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어 허약함, 불안정성 및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을 신체의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로 생각하십시오. 강한 다리와 코어 근육은 과도한 긴장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걷기만 하고 저항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서서히 약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와 관절이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는 통증, 불안정, 부상 위험 증가의 악순환이 됩니다. 더욱이 근육 강화 운동 없이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자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어와 다리 근육이 약하면 자세가 나빠져 허리, 엉덩이, 무릎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만성 통증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항상 근력 운동과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맨몸 스쿼트, 저항 밴드 운동, 심지어 가벼운 역도 같은 간단한 운동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안정성을 향상시켜 낙상 및 부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세 번째 이유, 만성 피로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 7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걷기는 반복적인 동작이며 특히 몸에 충분한 휴식을 주지 않고 너무 많이 걷는 것은 쉽게 만성 피로, 근육 과다 사용 및 회복 시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장거리를 걸으면 몸은 회복할 시간도 없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는 근육 피로와 염증 증가로 이어집니다. 산책 후 활력이 넘치고 상쾌한 느낌을 받기는커녕 피로감, 통증, 심지어 잠을 잘 수 없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체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정강이 부모, 발바닥 근막염, 발뒤꿈치 통증 및 무릎 통증과 같은 과도한 사용 부상이 훨씬 더 흔해집니다. 이는 특정 근육과 관절이 과로하게 되고 다른 근육과 관절은 약해져서 불균형과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제와 회복입니다. 매일 매우 긴 산책을 하려고 애쓰는 대신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더 짧고 질 높은 걷기에 집중하십시오. 스트레칭, 폼 롤링, 심지어 부드러운 요가까지 통합하면 근육 긴장을 줄이고 회복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정말 환상적인 운동 형태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솔루션은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장수와 이동성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균형입니다. 적당히 걷습니다. 15에서 20분 동안 양질의 운동 세션을 진행하고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근력 열착. 관절을 보호하고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육을 강화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우선시하십시오.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항상 몸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조정을 통해 실수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지 않고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고 앞으로 수년 동안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활동적인 방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관절을 보호하며 나이가 들어도 강하고 활력 있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3가지 필수 변화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걷기 시간을 줄이세요. 몸을 제약하는 길고 힘든 걷기 대신 더 짧고 효과적인 움직임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목표로 하십시오. 편안한 속도로 약 15에서 20분 정도 질 높은 걷기를 하십시오. 여기서 핵심은 양보다 질입니다. 진정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 몇 시간씩 걸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짧고 꾸준한 걷기는 관절과 근육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건강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잘 작동합니까? 글쎄요. 현실은 70세 이후에는 운동 세션 사이에 신체가 회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걷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관절 통증, 근육 긴장 및 피로와 같은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근육, 관절 및 심혈관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합니다. 더 짧게 걸으면 신체가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고 적당한 속도가 중요합니다. 자세에 집중하고 항상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불편함, 피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속도를 늦추거나 휴식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로감과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운동 루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일관성입니다. 걷기 시간이 짧을수록 장기적으로 루틴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전체적으로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통합하세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위한 훌륭한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보호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량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의 자연적인 감소, 즉 근육 감소증이 정말 가속화됩니다. 근육을 보존하고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근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낙상, 관절 좌상, 심지어 골절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력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곳입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환상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 체육관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맨몸 운동은 근육량과 기능적 근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쉬운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쿼트, 이것은 다리를 강화하고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환상적입니다. 이는 쉽게 일어서고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강한 다리는 또한 무릎, 엉덩이, 허리를 긴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벽 푸시업기는 과도한 노력 없이 상체를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벽 팔굽혀펴기는 팔, 가슴, 어깨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절을 훨씬 부드럽게 해줍니다. 상체 근력은 들어올리기, 식료품 나르기, 단순히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상적인 작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저항 밴드 운동, 이는 충격이 적은 방식으로 근력을 키우는 부드럽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저항 밴드는 저항을 생성하여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근육 그룹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몸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코어, 다리, 팔을 강화하는 데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육이 감소하면 관절이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해야 하므로 관절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매우 빠르게 통증, 불편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여 압력을 줄이고 뼈를 보호합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위험 중 하나인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균형과 자세가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허리와 목 통증의 위험이 줄어들고, 균형이 좋아지면 안정성을 잃고 넘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2~3회의 근력 운동 세션을 목표로 하세요. 이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짧고 집중적인 세션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여 근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보세요. 무거운 중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마십시오.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 플랭크와 같은 체중 운동은 웨이트를 사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일 수 있으며 관절에 훨씬 더 쉽게 작용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매우 중요합니다. 근력이 향상됨에 따라 운동의 강도와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이십시오. 근력 운동을 루틴에 통합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부상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이동성, 안정성 및 독립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좋아하는 모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세 번째, 복구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운동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려면 회복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근육과 관절이 치유되고 재건되고 더 강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상을 방지하고 피트니스 여정에서 계속 발전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이러한 회복 과정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운동이나 산책 후에는 시간을 내어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다리, 엉덩이, 등과 같이 뭉치거나 뻣뻣해지기 쉬운 부위에 집중하세요. 이는 유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정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불균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통증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종아리 및 허리를 대상으로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포함시키십시오. 이러한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팽팽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통증 없는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폼 롤링과 마사지도 회복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성가신 근육 매듭을 분해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폼롤러를 사용하거나 마사지를 받으면 근육의 건강한 혈류가 흐르도록 촉진하여 독소를 제거하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더 빠른 회복을 돕고 뻣뻣함을 방지합니다. 폼롤러가 없다면 간단한 테니스 공으로도 근육의 단단한 부분, 특히 허리나 어깨 같은 부위를 겨냥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복구에서 가장 간과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휴식. 운동 후 신체는 회복하고 재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근육이 실제로 스스로 재건되어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충분한 휴식이 없으면 과도한 훈련과 탈진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피로, 부상 및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완전한 휴식을 취하여 신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쉬는 날에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되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마십시오. 매우 가벼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의 부드러운 움직임은 몸에 과부하를 주지 않고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복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체가 운동의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활동 중인 근육과 조직을 재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을 건너뛰면 본질적으로 진행 상황이 훼손됩니다. 몸을 쉬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상, 만성 통증,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곳은 휴식과 회복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로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며 진정으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회복을 우선시함으로써 신체가 통증 없이 활력을 되찾고 다음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활력이 넘치고 더 능력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장기적으로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더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특정 나이가 되면 단순히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75세 노인이 60세처럼 움직이는 반면 다른 노인은 90세처럼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유전학이 아니라 신체를 훈련하고 회복하고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활동적임에도 불구하고 몸의 속도가 느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당신은 확실히 혼자가 아닙니다. 걸은 후에 활력이 넘치지 않고 더 피곤하거나 아프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귀하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정보가 이해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다치지 않고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오늘의 실제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가 나기 전에 몸의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종종 우리는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며 그 작은 통증, 뻣뻣함, 피로 등은 우리에게 적응하고 쉬고 회복하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변화를 주기 위해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약간의 휴식과 조정이 내일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몸의 소리를 듣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작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노인 건강 정보와 조언을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